안녕하세요. 전희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전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강에서 5강까지는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한 기본 역량 과정 5강을 여러분이 주차별로 받으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 마지막 20강까지는 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협상을 왜 갑자기 하죠? 그거는 전문가들의 영역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까? 이 과정은? 아니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꼽으라면 저는 협상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는데 대화를 하실 때 이 협상을 알고 하시게 되면 클래스, 대화의 차원이 다를 겁니다. 자, 지난번 1, 2, 3, 4, 5강을 배우신 학습하신 분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 내용과 오늘 협상 입문하는 과정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지난 과정을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유기체 간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사람과 사람 간에 두 사람 이상 서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주고받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징이라는 것은 굳이 언어로 하는 대화 이외에도 뭐가 있었다 그랬죠? 상징의 수단에는 얼굴, 표정, 웃음이라든가 이런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눈동자의 움직임, 관심 있게 들어주는 어떤 얼굴, 눈동자의 움직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런 것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구분해서 conversation이라는 대화의 개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징 중에 대화, 언어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 conversation. 또 하나 배운 개념 생각나시나요? 네, 한자로 써볼까요? 한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트일 소자, 통할 통자. 네, 트일 소 통할 통. 막힘이 없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통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앞에 보통 뭘 붙이죠? 우리가 의사소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일반적으로 그냥 말만 주고받는 컨버세이션보다는 서로 막힘이 없이 주고받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주고받는 우리가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말씀드린 개념이 생각나네요. 메로비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메로비안의 법칙. 자, 생각나시나요? 네. 메로비안의 법칙은 사람이 소통하는 거의 전체에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 나머지 97%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표정이나 음성, 목소리, 눈빛, 제스처 이런 걸 통해서 주고받는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런 눈빛과 이런 걸 포함해서 97%가 의사소통의 97%는 바로 그런 비언어적 상징물에 의해서 주고받는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강조했죠? 네.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주고받느냐, 그 방법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상대방에게 제대로 소통의 방식을 몰라서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 그러면 말짱 꽝이죠. 그죠? 적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이 더 잘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후자가 훨씬 나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 오늘 해야 될 협상이라는 부분, 입문에 대한 강의를 6강에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자, 협상은 바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따가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하기 위해선 협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협상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로봇이나 AI가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 이유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제목이 아주 재밌죠? 커뮤니케이션은 뭐다? 협상이다. 협상이다. 자,
제가 여러분 협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뭐 지난 주말도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협상이란 걸 여러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한번 글쎄 협상이란 거 저분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협상이라는 거는 해본 것 같지 않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손 드실 거예요. 협상은 어떤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내가 하는 대화 속에 협상이라는 거는 없을 거야 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협상하면 뭐 떠오르는 게 어떤 협상이 있어요? 유형이. 최근으로 따지면 남북, 뭐 북미 협상 또는 정치권에서 하는 단일화 협상.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좀 연봉 협상과 노사 협상이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이 겪어보시는 협상으로는 연봉 협상을 하시잖아요. 매년 대체로 정규직, 비정규직 대부분 아마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연봉 협상을 테이블에서 이제 하십니다. 물론 일방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개개인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매주 협상을 하십니다. 그러면 협상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의 협상 대신 제가 생각하는 협상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협상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협상이라고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협상이란 뭐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대화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는 하는데 협자가 무슨 협자일까요? 협력하다, 협동할 때 협자입니다. 상자는 장사, 상업적인 그런 개념의 상자죠. 자, 서로 조화 있게 협동하면서 뭔가 상거래를 하는 비즈니스 개념에서의 협상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여러분께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협상이란 뭐 이 협상 전문가의 어떤 서적에서 인용을 하면 이렇게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자신이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이게 협상은 서로의 개념이니까 상대방 역시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적인 소통 과정을 협상이라고 한다. 자, 협상, 북미 협상, 뭐 FTA, 한미 무슨 무역 협상 사실은 밑바탕에는 다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가고자 하는 서로 상호작용 의사소통 과정이다. 결국 의사소통 과정이 협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매일 대화하실 때 보면 항상 그 대화 속에는 무의미하게 그냥 단어로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의도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의식적, 비의식적 그런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의 대화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건 동물, 짐승들의 어떤 언어 뭐 그런 짐승들이 대화는 안 하지만 그런 내용과 별 차이가 없죠.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은 협상을 하신 거다. 이렇게 오늘 한번 감을 잡으시고 이후의 과정에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협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간의 대화도 협상이죠. 때로는 갈등이 있어서 부부간의 부부싸움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끔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14회차에 걸쳐서 제가 협상의 기술을 알려드릴 텐데 그 내용을 알고 부부싸움을 하신다든가 애인과의 대화를 한다라고 보면 또는 자식과의 용돈을 뭐 어떻게 얼마나 올리느니 마느니 이런 소소한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상황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지금 하시는 일에도 어떤 조직체에 있으면 다 고객이 있을 겁니다. 그 고객과의 대화 속에
이 협상이라는 걸 녹여서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고 상대도 고객도 여러분으로부터 그 고객 스스로가 원하던 것을 얻는 서로 윈윈하는 협상의 어떤 결과를 가지실 거다. 협상에서는 타결이라고 하죠. 근데 상대가 별로 원하는 게 없는 대화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상대가 원하게끔 만드는 유도하는 과정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 스킬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협상의 개념에 대해서 대충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협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 생활에 편할 겁니다. 이 협상의 전문가 허브 코인이라는 분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중에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협상이다. 그래서 이 윈윈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제가 협상의 윈윈 관점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윈윈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고 결국 얻어서 가는 거. 한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 나머지 사람의 것을 뺏어고 자기가 모든 걸 독차지하는 그 협상의 결과물을 갖고 간다. 그거는 바람직한 협상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인은 협상에 서양인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 생각나시나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일종의 복종과 순종의 의미로 얘기를 하십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어때요? 사람들 많이 가는 곳에 가라. 평균을 따라라. 밖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협상이라는 건 사실은 서로 주고받은 과정에서 때로는 타결이 안 될 경우, 결렬이 될 경우 계속 치고받는 어떤 그런 서로 언쟁을 높일 때도 있는 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한국인은 사실은 약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관습을 갖고 있다. 외국인들은 어때요? 별거 아닌데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격렬하게 토론하다가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나중에도 쿨하게 지낸단 말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언쟁하더라도 나중엔 잊어버리고 다시 대화를 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협상 전문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을 배우시면 여러분은 이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서로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가 협상을 갖고 다양한 기업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협상을 처음 입문할 때 제가 반드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실습을 하게 됩니다. 팔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책상을 서로 돌려서 90도로 돌려서 옆에 앉으신 분하고 한번 팔씨름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내가 극을 만듭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직접 실습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서 좀 유감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저에게 개인별적으로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표는 뭡니까?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얻으세요.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규칙은 서로 대화는 하지 마시고 30초 동안 팔씨름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상대방 팔을 꺾어서 자기 방향으로 이기면 1점입니다. 상대방이 이기면 상대방은 1점이고 그렇게 해서 30초 동안 누가 몇 회의 승점을 가져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가 경기를 출발을 시킵니다. 다만 이제 눈을 감고 대화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성분이 계시면 여성분에게는 남성이 여성분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팔씨름을 30초 동안 시킵니다. 자, 그러면 목표는 누가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할까? 2명 중에서도 또는 전체 교육과정에 30명이면 15쌍이 이제 서로 팔씨름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게임은. 내가 만약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많은 기업들을 다녀봤는데요. 협상이란 이 강의를 갖고 대체로 5회에서 6회도 나오고요. 10회에서 30회도 나오는데 가끔 100점을 기록한 개인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30초 동안 하는데 어떻게 100점, 100번이나 상대방을 이렇게 꺾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자, 협상의 협은 서로 협조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의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미리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볼까요? 힌트를 주면 이렇습니다. 100번을 한 사람은, 100점을 얻은 사람은 그 파트너도 100점을 얻더라고요. 쌍방이 100점을 얻어요. 자, 제가 목표가 앞에 보여드린 대로 가능한 많은 점수를 얻으라고 하셨지 상대방에 의해서 지는 거는 관심에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문한 것은 상대방도 뭐 많이 점수를 따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많은 점수를 얻는 거 그 자체가 제 1의 목적입니다. 라고만 단서를 주어졌어요. 주지 말라는 언급은 없었다는 거죠. 자, 어땠을까요? 100회를 한 파트너 그 두 사람은 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고받고 이기겠다 졌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얻을 거는 다 얻은 거죠. 100회를 이긴 거고 상대방도 당연히 100회를 얻은 거죠. 어쨌든 승점을 많이 가져가면 이기는 게임이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건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씨름은 협상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협상은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승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협상은 이렇게 댄스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협상은 댄스다. 서로 어떻게 남녀 간의 화합을 이루면서 춤을 추는 모습 한번 연상하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다가가면 여자는 뒤로 물러나서 받아들이고 또 여자가 또 다가오면 남성이 뒤로 물러서면서 받아들이면서 서로 조화 있게 주고받고 다가갔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서로 얼굴에 다 웃음이 행복의 미소를 띠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여기는 어때요? 이긴 사람만 웃고 밑에 넘어진 사람은 별로 행복한 모습이 아니죠. 둘 중에 한 사람만 승자인데 둘 다 승자가 되는 게임. 그게 바로 협상, 윈윈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간혹 하는 우리가 부부싸움이다. 결국은 부부싸움이라고 하지만 협상을 서로 알고 제대로 한다면 윈윈의 싸움이 끝났지만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협상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윈윈이 본질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제로성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윈윈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들을 하십니다. 나름 정해진 룰과 제가 앞으로 14강에 걸쳐서 알려드린 협상의 그 기술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제대로 따라하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협상에는 이익 중심의 협상과 관계 중심의 협상이라는 게 있다. 이익 중심의 협상은 뭘까요? 내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상대방은 어찌됐든 간에 관심 없어. 내가 철저하게 발라먹을 건 다 발라먹는 상대방 관심 없이 내가 결과적으로 내 이익만 중시하는 협상은 이익 중심의 협상인데 이럴 경우에도 협상을 한다. 협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 협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는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극한에서 쓸 수 있냐? 다시는 안 볼 사이다. 이 사람 절대 앞으로 볼 일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철저하게 이익 중심의 협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상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관계 중심의 협상을 해라. 나중에 또 볼 사이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또 볼 사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나중에 또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1회 협상, 지금 하는 협상도 나중을 생각하면서 서로 상대방도 존중해주고 나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가는 그런 관계 중심의 협상을 해야 된다. 근데 때로 어떤 협상 전문가들은 이익 중심에서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태국이나 필리핀에 아마 여행을 간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그 빈도가 줄어드는데 패키지 여행에는 가이드가 보통 따라붙어서 그 현지에 가면은 관광지도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념품 가게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시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념품 가게 이렇게 태국에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가이드 없이 들어갔다. 우리 한국 관광객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볼까요? 아마 그 현지 주인이 상점 주인이 저한테 이제 가격을 물어보겠죠. 가격을 이제 제시해 주겠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관광객이 아니고요. 한국인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랑 그냥 처음 오는 나중에 이 가게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전혀 관심이 없고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냥 한번 일회용 가는 관광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현지 상점의 주인은 나에게 제시하는 그 가격에 있어서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죠.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이 한국인이 나중에 뭐 자기 가게에 올지도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다시는 안 볼 사이라는 가정하에서 가격을 높인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만 제가 가이드라고 말하는 순간 그 주인은 어때요? 이 사람은 한국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손님들을 데리고 오려면 이 사람에게 함부로 바가지 씌워서는 안 되겠구나. 나중에도 다시 계속 볼 사이구나. 라고 하면 그 가격의 수준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인 한국인 한국인 관광객으로 저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행객에서 가이드로 바꿈으로써 이익 중심의 다시는 안 볼 사이에서 쓰는 이익 중심의 협상에서 관계 중심의 협상으로 전환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예. 보통 갑이 잘 쓰는 이 협상 용어가 있죠. 이번에 납품할 때 당신 납품업체 우리 그 자재 가격을 싸게 해주면 다음번에도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비싸게 다음번에는 좀 비싸게 당신 이익 남기게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게 관계 중심의 협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해줄게. 이번엔 좀 이렇게 싸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관계 중심의 협상이다. 자, 협상은 아트인가 사이언스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협상은 과학일까 아니면 예술의 영역일까? 예술은 대체로 후천적인 것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거죠. 자, 협상은 선천적으로 이제 몸에 이게 갖고 태어나는 영역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우리가 과학 하면은 후천적으로 공부를 하면 과학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몸에 익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건가? 자, 강의 문맥상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말하는 답변은 네,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과학적인 그 프로세스, 협상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까 하는 거예요. 자, 인풋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뭔가 블랙박스이긴 한데 어떤 기계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 속에 뭔가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온다. 그래서 협상에서는 일정한 인풋을 넣으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걸 협상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몰랐을 때보다는 알았을 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 하버드 협상 그 전문가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해본 겁니다. 어쨌든 협상력은 이제 70년대까지는 대체로 이 협상이라는 그 학문의 영역에서는 80년대 이후부터는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누구나 다 습득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써먹을 수 있고 협상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협상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윈윈 협상을 하기 위한 과학적 협상. 제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요. 다음 차시죠? 7차시부터 20차시까지 14개 과정에 각각 한 주제로
이제 협상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전체적인 스킬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해마다 하는 연봉 협상, 아니면 집안에서 부인과 하는 대화, 아니면 자녀 간에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연봉이 아니죠. 용돈을 좀 올려달라, 아버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아주 요긴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 방법과 스킬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부모님 아직 어리신 분이 부모님과 뭔가 대화를 할 때, 결혼을 하는 분들은 또 이제 배우자를 들어가서 배우자의 좋은 점을 설득시키면서 부모님께 결혼이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내야 될 때 역시 협상이라는 관점을 알고 얘기하는 거랑 모르고 커뮤니케이션이 하는 거랑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요 7차시부터 20차시까지 설명을 좀 심도 있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협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활 속에 하는 것이다. 우리 일생에 매일매일 대화의 80%는 협상이다. 여러분은 원치 않든 원하든 협상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협상은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배우면 제대로 활용하는 과학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하시면 과학자가 되는 그런 기초적인 소양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자, 협상의 본질은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윈윈을 지향하는 게 협상이다. 그래서 정해진 파일을 갖고 나누는 그런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파일을 키워서 더 많이 갖는 그런 과정이 바로 협상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제가 후반부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